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대구 부동산 상승기에 나는 왜 매수를 못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신문에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특히 하반기 분양 물량이 많다. 입주 물량도 많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5,000세대 미분양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거다. 그것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봐서 그렇고 지금으로 봐서는 5,000세대 그 미만이 오히려 즉 미분양되는 세대 수가 5,000세대까지 아니더라도 한 3,000, 4,0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 5,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나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멸실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매수자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5,000세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대구 부동산 언제 폭락하나,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봅니다. 사실 그렇죠. 폭락론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조회수, 즉 시청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폭락한다, 대폭락한다 이렇게 많이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영상을 제목을 올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보통 한 4,000, 5,000 뷰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 부동산 폭락한다 이렇게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2, 3일 만에 만 뷰가 넘어갑니다. 일주일 지나면 무조건 10,000뷰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폭락을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폭락장애는 여러분 못 삽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주제 2020년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대구 부동산이 뜨거웠는데 나는 왜 매수를 못했는가 한번 다양한 의견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업 있죠. 내가 지금 현업에 나는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을 아주 몰두하는 이런 성격이라서 작년 여름 하반기 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몰랐다 이거죠. 자,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본업에 너무나 충실한 관계로 땀의 의미, 근로의 의미로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 못 샀다. 그래서 요 두 부류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3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꼭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금이 꼭지다. 즉 작년 20년 7월 8일 꼭지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매수를 안 하신 분도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있죠. 어디에 사야 되지? 어디에 사면 좀 더 오를까? 이거 고민하다가 올랐다. 우물쭈물하다가 올라붙죠. 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디를 살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마찬가지로 우물쭈물하다가 못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매수하면 꼭지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또 못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3년도부터 쭉 올라가지고 꼭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과거부터 아파트 흐름을 알고 계셨던 분이고 2020년 하반기 때 꼭지라고 그러니까 7, 8월 달에 꼭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 시기 있죠. 그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못 사신 분도 계신다. 또 어떤 분은 지금이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못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지금같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못 사신 분도 계신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 솔쳤다, 부동산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파트를 못 사신 분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판단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부류는 뭔가 하면 부부간에 있죠.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남편분은 지금 매수하자고 하고 아내분은 지금 매수해서는 안 된다. 폭탄이다. 뭐 이렇게 반대의 경우라든지 부부간의 매수 의견이 달라서 못 샀을 겁니다. 이외에도 제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마인드셋, 마인드를 다시 고쳐 먹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유 중에서 요 경우를 뺐는데 오늘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까지 5억 하는 아파트였는데, 자, 어젯밤까지 고민을 하다가, 자, 오늘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중개사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매도자가 2천만원 더 올린다. 그렇죠? 매도자가 오늘 가격을 2천만원, 1천만원 혹은 2천만원 올립니다. 자, 이럴 때 매수자가 대부분의 반응은 뭔가 하면 어제까지는 5억이었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나니까 2천만 원 올랐다 이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안 사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2020년 여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있죠.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냉정하고 있죠.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다 이거죠. 이성적인 분인데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더 냉정하고 더 이성적이어야 할 순간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매도자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있죠. 5억이었는데 오늘 하룻밤 지나가더니만 2천만 원 올렸다 이거죠. 기분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아파트가 팔리지 않다가 이제 아파트가 팔린다는 소식을 내가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 매도자가 바보가 아니다 하면은 지금 그동안은 3개월, 6개월 동안 아파트가 안 팔려가 전전긍긍했지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막 팔린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인다. 어떤 바보가, 어떤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도자는 1,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는,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 하면 매도자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가격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럴 때는 가격 1,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딸려가야 됩니다. 즉 매도자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린다 하더라도 매수를 다른 물건을 매수하든지 다른 물건이 없으면 이 물건이라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좀 냉정해지시라, 감정은 배제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이죠.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한 번씩 올리지만 대구 부동산 폭락한다, 미분양 난리 났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 있죠. 어째 올리면 이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라이트나 대인씨나 광수씨나 이런 사람은 있죠. 조회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조회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2020년도 있죠. 1,000만원, 2천만원 가격이 매도자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못 사신 분, 기분이 나빠서 못 사셨는데 만일에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즉 20년도에 못 사신 분들 과연 폭락이 오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매수를 더 못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매수하기 쉽습니다. 오늘 사면 내일 또 가격이 또 오른다 그죠? 내일 사면 모레 또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제가 볼 때는 매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금 5억 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예를 들면 한 3억 5천 됐다. 3억 5천 이래 됐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1년 만에 한 1억 5천 떨어졌으면 이걸 매수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매수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지금 이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영상 말고 전문가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영상을 아주 많이 봐야 됩니다. 아주 많이. 책도 보시고. 이 유튜브 영상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영상을 볼 때는 뭔가 아는 듯 하지만,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상을 쭉 시청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해하거나,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청자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가 하고자 하는 말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설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순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머리에 오래 남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를 시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제 유튜브야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이 있겠습니까만은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 유튜브가 오늘 했던 말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책만 보면 더럽다 이런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책을 보더라도 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더 어렵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은 이제 더 큰 장이 오면 앞으로의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 대구든 서울이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부동산을 매수를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사실 뭡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토지 워크숍이나 상가 쪽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세입자, 코로나 인해 가지고 세입자가 어려워가지고 세를 못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토지 시장으로 사람들이 좀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국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